어, 이 이름을 짓는 원리가 장명 이론이 이게 정답이 없어요. 흔쾌 많은 원리들이 많고, 그래서 뭐 소리로 하는 소리 성명학, 그다음에 이 순수한 한글로 짓는 한글 성명학, 그다음에 또 회구로 따지는 한문의 경우에 회구로 따지는 성명학, 또는 뭐 이 주역의 원리를 갖고 따지는 성명학, 이렇게 이 성명학에 대한 그 이론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고, 시중에 책도 뭐 수십 종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명학이라는 기본은 뭐냐면은 우리가 여성들한테서 태어난 그 어린아이의 이름을 짓는 건데, 이 명자를 보면은요, 전역 서자에 이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5,000년 전에 한문이 나왔을 때, 그때 이게 지금이나 옛날이나 어린애들이 바깥에 나가서 저녁 때가 돼도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부모가, 엄마가 이 애를 찾으러 다니면서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애들한테 이름을 붙이는 이 성명 이론이 한문이 나오면서 같이 연결돼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가 순수하게 한글로 이름을 짓는다 할 경우에는 이 한문의 원리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꼭 이 한문의 원리에 의해서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류적으로 설명을 하기가 어려운 면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장명 이론에 대해서 많은 이론이 있는데, 우선 이 순수하게 한글로 장명할 경우에요. 이제 우리가 순수하게 한글로 이름을 짓는 분들도 많아요.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요. 근데 한글로 이름을 지을 때도 우리가 이 오행의 상생 원리를 적용시킵니다. 상생 원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자, 수, 목, 화, 토, 금 이렇게 했을 때 수생목, 목생황,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또 금생수, 이렇게 서로 상생시키는 이런 상태로 흘러가게끔 이름을 져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한글의 경우에도요, 이제 이 오행의 원리를 했을 때 기역, 키역, 이거는 예를 들어서 목이다. 니은, 디귿, 리을은 화다. 미음, 비읍은 예를 들어서 수다. 이응, 히읗은 토다. 그 다음에 시읒, 지읒은 금이다. 이렇게 이제 그 한글도 오행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름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순수하게 김나래라는 이름을 질 경우에 이 나는 이게 화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화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화만 돼 있는데, 엄격하게 하면 이 기역이니까 이거는 목입니다. 그러면 목생화 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짓는 경우도 이것도 괜찮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잔디 이렇게 한글로 졌다고 그랬을 때 이게 금이거든요. 이건 그러면 금목으로 이렇게 치니까 이건 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그 오행의 원리에 맞지 않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글로 이름을 지은다 하더라도 한글일 때도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상생의 원리를 가지고 져라 그러는데, 이 한글로 이름을 질 때는 사실 이거를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쁜 이름이면 됩니다. 이쁜 이름, 그리고 순수하게 우리의 이쁜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경우에 그 개나리, 근데 날이라는데 성이 예를 들어서 민씨다. 그럼 민나리, 또 민들레, 민씨일 경우에 이렇게 이쁜 이름으로 지는 원리이기 때문에 한글로 이름을 지을 때는 사실상 이거대로 해서 상생상극을 논하지만은
그거에 꼭 연연하지 말고 그냥 이쁜 이름을 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 이제 한문 우리가 이 우리나라의 이름이 정착이 확실히 된 거는 삼국시대부터거든요. 우리나라에 신라, 고구려, 백 이렇게 삼국시대 때부터 이름이 이제 정착이 되고 일반인한테 대중이 되는 거는 고려시대 때부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한문으로 이름을 장명할 시에는요, 이게 이제 많은 여기에서 이제 성명 이론이 발달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획을 중시하는 한문의 획을 중시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박정이라는 이름이 있을 경우에 요 박이란 횟수, 정이란 횟수, 희란 횟수에 따라서 요렇게 도하는 거 초년, 요렇게 도하는 건 중년, 이렇게 도하는 건 노년, 이 전체에 대한 총괄획 뭐 이런 식으로 논하는 이 시중에 성명학 책들이 그런 걸로 논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 획을 갖고 했을 경우에 이 획을 갖고 이 이름을 그래서 획이 좋은 획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 획을 갖고 할 경우에도 이게 지금 학자들 간에 논쟁이 많고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그 삼수변을 볼 경우에 이게 5편에는요, 이게 4획으로 나와 있는 책들도 있고 3획으로 하는 책들도 있어요. 이게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한 획 차이로 전체가 예를 들어서 27획이 될 수도 있고 28획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7획은 나쁘고 28획은 좋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획을 이건 저의 의견인데,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그 획을 원래 하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이 획을 갖고 했을 때 이게 서로들 안 맞고 모순이 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만의 학자들이 해방되고 나서 대만 학자들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김씨다, 김이다 그러면 이게 획으로는 이 원리대로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획이거든요. 8획.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한문을 이 붓으로 붓글씨를 쓸 때는요, 붓글씨를 쓸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이게 붓글씨 획으로 하면 이게 16획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붓글씨 획으로 하는 이 원리를, 이게 이제 그 대만의 학자들에서 나온 건데, 이게 이제 그 책 이름이 비전 체혹 장명법이라는 거를 대만 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지금 이것식으로 이 붓글씨 원리대로 이게 16획, 이거를 우리가 흔히 이거를 곡획법이라고 그래요. 곡획법. 그래서 이게 획이 이게 안 맞으니까 이 붓글씨 원리에 의한 이런 그 비전 체혹 이걸 곡획법이라는데, 이 곡획법으로 장명을 하자 하는 학자들이 나왔는데, 그 원리를 우리나라에도 80년대 조용학이라는 분이 그 대만의 이 책을 갖다가 번역을 해놓은 책이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장명을 하자 이렇게 내세우는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맞는지는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이 후자, 이게 더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명 원리가 참 말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아무리 획을 중시한다 하더라도 획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획보다 더 중요한 걸 이름을 댈 때 이걸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이름은, 우리가 이름을 질 때 이름은요, 이거는 자기의 사주의 약점을 보완하는 거예요. 약점을 보완시키는 원리에 따라서 이름을 져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사주 역학 이론에서 자기 사주에 꼭 필요한 오행이 있습니다. 목화토금수. 이거 사주에 꼭 필요한 오행을 우리가 이거를
역학에서 이걸 용신론이라고 그러는데 내 사주의 용신이 목이냐 화냐 토냐 금이냐 수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한문을 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이거 이름을 질 때 꼭 아셔야 돼요. 이 원리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주에서 기본적으로 따지는 게요. 자, 자축, 인이 1월이에요. 인, 묘, 2월, 인묘, 진, 3월, 2월, 3월, 진, 4, 5,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그래서 10월, 11월, 12월 겨울, 인묘진 봄, 그 다음에 사오미 화 여름, 신유술 금 가을 이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여기 대지가 무토, 대지가 있고 이 안에 밑에 기토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목이라는 거는요, 간목은 땅 속에 뿌리를 박고 있어야 돼요. 간목은. 그래서 뿌리를 박아서 봄이 되면은 2월 달에 봄이 되면 이렇게 싹이 올라와요. 그 싹이 올라오는 게 을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광합성 작용을 해서 꽃을 피기 위해서는 태양이 필요해요. 병화가. 그래서 결실을 맺어서 이제 이 가을에 결실을 맺는 게 경금이에요. 그래서 이 경금의 씨가 다시 또 땅 속에서 씨를 뿌려야 되니까 신금이 뿌리고 이 땅 속에서 겨울에 물이 차는데 물이 얼지 않기 위해서는 정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정화에 의해서 따뜻하게 녹아서 이 봄이 되면 다시 싹이 트고 이렇게 오행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그 다음에 봄에 대해서 비가 와야 되니까 개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역학에서 기본적인 걸 따지는데 자기 사주에서요. 자기 사주에서 용신이 뭐냐에 따라서 이름을 줘야 되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내 사주에서 간목이 용신이다. 간목이 용신이다 할 경우에는 반드시 나무 목변을 써야 돼요. 이게 나무 목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풀 임자를 쓴다. 대표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내가 간목이 용신인 사람은 나무 목변을 쓰는 한문을 쓰는 게 써야 내 사주의 용신의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주의 약점을 보완시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을목이 용신이다. 여기를 우리가 태음권이고 이쪽을 태양권이라고 그러는데 을목이 용신이다 할 경우 을목은 봄에 싹이 이렇게 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풀초자. 이런 을목이 용신인 사람은 이 풀초 이 풀초자 요 변이 들어가 있는 한문을 찾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병화가 용신인 사람은요. 내 사주에서 사주가 차다. 따뜻한 기운이 들어와야 된다. 병화가 용신인 사람은 날일변. 이게 태양이니까. 날일변을 쓰든가 불화변. 그런데 정화가 용신인 사람은 날일변을 쓰면 안 돼요. 이건 태양의 기운에 의해서 겨울에 땅 속에 온화한 기운이니까 이런 경우 정화는 이게 그냥 불화변. 불화변이 들어가 있는 글자 뭐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영화영자라든가 무슨 따뜻한 현자라든가 이렇게 화자가 불화변이 들어가 있는 글자를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화가 용신이다 그러면 이름을 불화변이 들어가는 한문을 찾아 써야 된다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토나 기토는요. 이게 터기자니까 이 토 글자가 들어가 있는 토변이 들어가 있는 한문을 찾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 용신인 사람은 이거는 세금변이 들어가 있는 예를 들어서 진압할 진자를 쓴다든가 이게 세금변이 들어가 있는 글자를 찾아서 써야 내 사주의 약점을 이름으로 커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금이 용신인 사람이다. 이거는 신금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매울 신자를 써도 되고 구수록자를 이게 뭐냐면 씨앗이니까.
그러니까 구수록변이 들어가 있는 한문을 찾아 써야 돼요. 잊지 마십시오. 이건 핵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이름이 내 용신을 뒷받침해주는 한문을 찾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수가 용신인 사람은 삼수변, 물수변이니까 삼수변. 그 다음에 이 개수가 용신인 사람은 비유자를 써야 돼요. 비가 오는 거니까. 그래서 내 사주가 이렇게 있을 때, 내 사주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일간이 간목이다. 그런데 내 사주가 만약에 신약하다 그러면은 수가 용신이에요. 수가 용신. 임수가 용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삼수변을 들어가는 한문을 찾아 써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신강하다면 힘을 빼야 돼. 목생화. 화니까 이건 정화가 용신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불화변이 들어가는 한문을 찾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장명을 할 때는 이 원리를 꼭 적용해야 돼요. 자기 이름에 맞는 용신이 뭐냐에 따라서 내가 간목이 용신이다 그러면 이 나무묵변을 써야 되고요. 을목이 용신이다 그러면 풀초변을 써야 되고, 병화가 용신이다 할 때는 날일변이나 불화변을 쓰고, 정화일 때는 불화변을 쓰고요. 무토나 기토가 용신일 때는 토변, 글자가 들어가 있는 거를 찾아 써야 되고요. 경금이 용신일 때는 세금변, 신금일 때는 구수록자나 매울신자요. 그 다음에 임수가 용신일 때는 물수자 또는 삼수변, 길수가 용신일 때는 비유자를 쓰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이름을 써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사주가 이런데, 내 사주가 만약에 화가 용신이다. 화가 용신인데 예를 들어서 비유자를 쓴다 그러면 이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가뜩이나 사주에 그 물이 많은데 또 여기다 비유자. 그러니까 반드시 장명을 할 때는 내 사주의 그러니까 꼭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이름을 예를 들어서 한문으로 쭉 써왔는데 한문을 적용시킬 때는 이 사주의 용신을 모르면 안 돼요. 자기 사주의 용신이 뭐냐에 따라서 용신에 맞는 한문을 찾아 쓰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강조하려고 드는 거는 이 이름을 질 때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핵이 27획, 30획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사주의 약점을 보완해 주는 한문을 찾아 써야 돼요. 그러면 그걸 알려면은 용신을 알아야 돼. 내 사주에 신강한지 신약한지에 따라서 내 사주의 약점이 뭔지. 그러니까 내가 목이 용신이다. 근데 목 중에서도 간목이냐 을목이냐 다 달라요. 간목이 용신. 그래서 이 장명도요, 사주 원리, 특히 용신 이론을 모르면 못 짓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짓고 자기 이론이 맞다고 우기면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한문으로 질 때는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사주.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내 사주의 약점을 커버해주는. 난 사주에 목이 없어서 목이 약하다. 그럼 목 기운이 강한 이름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풀임자 같은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목이 꼭 필요한 사주인데 예를 들어서 세금변을 쓴다. 그럼 이거 금금목으로 목을 치니까 이건 오히려 역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이쁘고 핵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반드시 이름을 질 때는 우리가 내 사주의 용신이 뭔지를 알아야 돼. 간목이냐 을목이냐 병화냐 정화냐 무토나 기토냐 경금이냐 신금이냐 임수냐 개수냐에 따라서 그거를 그러니까 사주의 용신을 찾아낼 줄 아는 사주 역학 원리를 알아야만 이름을 짓는 거예요. 좋은 이름 짓다고 그냥 마음대로 만약에 한글로 질 때는 이걸 안 따져도 돼요. 순수하게 한글로 질 때는 이 한문 원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상관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문의 원리를 쭉 몇백 년 동안 써오던 한문을 갖고 이름을 질 때는 반드시 이 원리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사주의 용신이 뭔지를 알고 그러니까 역학의 사주 이론에서 용신을 알아야 그래야 이름도 제대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명소 가서 이름을 막 질 때 예를 들어서 용신도 안 정하고 막 그냥 획만 갖고 하는 거는 그건 사실 사람의 운명은 사주가 우선이지 이름이 좋게 졌다고 성공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같은 값이면 그래도 이름을 자기 사주의 약점을 커버해주는 그런 보완하는 작용으로 이름을 짓는 게 좋다.
그러니까 획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까 우리가 물수변에서 봤듯이 3액이 될 수도 있고 4액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또 곡획법이라는 것도 그게 뭐 붓굿이 획을 정확히 따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도 많아요. 그러나 어떤 걸 쓰든 간에 한문으로 이름을 질 때는 반드시 이 원리를 이걸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사주에서 내 사주가 이렇게 사주가 있을 때 일간을 기준해서 내 용신이 뭐냐? 그 용신을 찾아내서 그 용신이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화가 용신이다. 특히 병화가 용신이다. 그러면 날일변이 들어간 글자, 날일변이 들어간 글자를 찾아 써야 돼요. 아니면 뭐 불화변이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사주의 용신에 맞는 거기에 맞는 이름을 찾아서 쥐고 그때 그 맞는 이름을 한문을 찾아서 쓰면서 그렇게 쓰면서도 또 오행의 상생 원리를 작용시켜야 돼요. 같은 값이면은 예를 들어서 화를 목생화 그리고 화생토 이렇게. 그러니까 이름을 네 글자가 아니고 세 글자를 질 경우에 같은 값이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생한은 흘러가도록 이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름 짓는 것도 그렇게 만만하게 뭐 그냥 획만 따지고 뭐 지멋대로 지면은 할 말 없고 또 그렇게 획만 갖고 져서 지가 잘 졌다고 큰 소리들 치는데 사실은 한문으로 질 때는 꼭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 이름을 질 때는 이 원리를 꼭 적용시켜서 내 용신이 뭔지 그러니까 이름을 질 때도 자기 용신이 뭔지를 알고 져야 돼요. 그래서 사주 역학에서 얘기하는 용신론을 정확히 배우시고 익히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 사주의 약점이 뭔지 이 사주의 용신이 환지, 목인지, 순지 만약에 수가 용신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수가 용신이다 할 때면 삼수변이 들어가는 글자를 찾아서 쓰면 돼요. 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같은 용신에도 만약에 개수가 용신이다. 그럼 이건 하늘에서 비가 오는 거니까 비유자를 찾아 쓰고 비유자가 마땅한 게 없으면 이것도 뭐 무리니까 삼수변이 들어가는 글자를 찾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중에 뭐 장명이론이 하도 많고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하는데요. 장명이론이 하도 많지만 제가 여기서 강의실에서 그 장명이론을 강의를 쭉 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한문에서 획을 갖고 질 때는 반드시 같은 값이면 자기의 용신에 뒷받침되는 한문을 찾아 써야 됩니다. 이 원리를 꼭 적용시키길 바라요. 그리고 이걸 적용시키면서 상생의 원리,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흘러가게끔 이름을 짓기를 바랍니다. 꼭 참조하시길 바라요.